민주당 문진석 수석 부대표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내용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공공재개발 정책,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입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2020년 5월과 8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적 대책으로 발표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배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올해 말 기준 전국 공공재개발 재건축 추진지역은 45곳, 총 6만 1,931채 규모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착공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채의 집도 짓지 못한 정책이 바로 공공재개발 재건축 정책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민이 원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복잡합니다. 사업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도심 주택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대책 현장회의를 개최합니다. 민간 재개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도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공중심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 빠르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정책 활성화로 국민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5 부동산 수요억제 등 갈짓자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문매를 맞고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입니다. 조세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초하는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즉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였습니다. 실제로 집 한 채 가진 주민이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진 현금이 없다면 대출까지 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모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이미 국민의힘 김원혜 의원이 제초한 전면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해 놓았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초한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합시다. 정부는 작년 1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출산가구의 안정적 주거 마련을 지원하고자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까지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금융상품인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일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를 부동산 규제와 한묶음으로 다룬 것은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에서 4억으로
버팀목 대출은 3억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일방적으로 줄였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면서 미분양이 있는 지방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규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규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모두 복원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힘은 생애 최초와 출산 가구에 대해 LTV, DTI를 완화하는 등 주거 패키지형 출산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